농담 진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오늘의 커피 이야기는 저탄소 커피입니다. 우리 커피 하루에 한 잔씩 거의 다 드시잖아요. 그 많이 먹는 커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피를 마셔야 하는가 이거 한번 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탄소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엄소희 대표님을 모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받은 엄소희입니다. 예, 제가 앞장을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탄소 커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생산지에서도 저탄소 커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하고 있는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키자미 테이블이요. 네. 거기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해 주시겠어요? 네. 어, 일단 키자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키자미는 그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스와힐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뭐 테이블, 사회적인 밥상 이런 음, 의미고요.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아프리카에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막 교육이며 보건이며 이런 지원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좀 오래 지냈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그 아프리카에도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과 고용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자립을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아, 저희는 2018년도에 아프리카의 그 르완다의 현지식 레스토랑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업들과 이제 산업들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물 중에 하나인 커피 쪽을 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네. 계속 그분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하고 사업 지금 계속 네, 하고 계신 맞습니다. 네. 진행 중인 거고요. 계속 맞습니다. 사업이. 네. 처음부터 탄소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셨어요? 네, 맨 처음엔 로컬 푸드로 시작을 음,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아프리카 음식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지에 살면서 아프리카 음식들을 많이 접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지에도 제대로 된 아프리카 음식 식당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발하고 좀 좋은 수준의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현지 음식들을 로컬 이제 푸드를 네, 가지고 시작하셨고. 맞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현재도 매장은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뒤에 현지 청년들에게 그 매장을 음, 이양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독립 매장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각각의 지역이나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발굴하고 그거를 청년들에게 넘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커피 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라는 주제로 네. 이렇게 넘어오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일단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 로컬 푸드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로컬 음, 푸드를 하다 보면 가공을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물, 원재료, 그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음, 얼마만큼 이제 좋은 퀄리티로 관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볼 수밖에 없게 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상업적인 작물로 많이 재배가 되는 커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요. 커피는 이미 우리한테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운데 산지에서 보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생산하는 과정도, 음, 관리되는 과정도, 수출입되는 과정도. 그런데 이제 그 커피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기후 영향에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 영향을 많이 주는 작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커피를 뭐 친환경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유기농 이런 것만 바라봤었는데 예. 유기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음, 있고 그리고 유기농 안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예. 커피와 탄소 배출 쪽을 좀 집중해서 음,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지금 이 저탄소 커피라는 아이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리해 오신 자료가 네,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세상에서 커피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예.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커피를 소비하게 된다면 조만간 세상에서 커피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관련한 인용으로부터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예. 할게요. 그거를 한번 누르시면 네. 넘어가지 않나요? 안 그러면 아까 분명 넘어갔었는데. 네, 이걸로 감사합니다. 화살표로 하십시오. 네, 월드 리소시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연구소예요. 그래서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구를 따왔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생산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5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거의 채 30년도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 벨트라고 하는 특정한 기후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를 해왔는데요. 적도 인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햇빛이 아주 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적정한 어떤 온도가 유지가 되는 곳에서 이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 벨트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온도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해들에 노출이 되면서 커피 생산지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커피 생산지가 금방 아마 반밖에 남지 않을 거고 그 반 남은 것도 아마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커피가 우려인 거죠. 네. 이런 커피 벨트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생산이 될 걸로 알았거든요. 사실 소규모로는 한국에도 커피를 재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닌 게요.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이 나오고 커피가 재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또한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네. 증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커피 벨트에도 기후가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커피 생산지가 반으로 줄어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기후의 영향을 커피가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취약한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도 차이에 큰 영향 없이 생산량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온도 차이가 있으면 생산량도 확 줄어들고 커피 나무 자체가 좀 생육이 어려운 이렇게 기후 변화에 좀 취약한 작물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최근 한 50년간의 커피의 가격 변동 표입니다.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고요. 여기에 보시면 커피 가격이 높게 치솟은 곳들에 왜 치솟았는지에 대한 원인들이 여기 써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기후 영향, 재해 그러네요. 영향입니다. 서리, 가뭄. 네.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리가 내렸을 때 커피 가격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치닫는 것을 보실 수가 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커피가 뭐 이렇게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생산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자인 우리한테도 가격 문제로 직결이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최근에도 그 2020년대 들어서도 한번 커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커피 가격이 좀 많이 갑자기 올라서 많이 비쌌었고 지금은 네. 다시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동폭이 갈수록 좀 이 뭐라고 그러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자주 오게 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산업 안에 커피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인데요.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네, 보니까. 그렇죠.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와 위로 예. 올라갔을 때 가격 차가 거의 뭐 한 뭐 10배 가까이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배, 8배 되기 때문에 예. 생산지에서도 사실 이거는 거의 생존의 문제고요.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엮여 있는데 커피가 사실 무역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무역량 1위잖아요. 석유보다 더 많은 무역량. 네, 지금은 커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계속해서 상승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영향이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지 문제부터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커피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산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커피 생산을 담당하는 이 농부들과 농장에 직결이 되는데요. 특히 커피 생산은 대농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소규모 농가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명의 이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그냥 이게 다 생계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아주 뭐 커피 가격이 막 급락하거나 너무 또 막 커피 가격이 올라서 이게 뭐 제대로 이 관리를 하지 못할 때는 이 개발도상국의 커피 생산지에서는 막 뭐 생산자들이 막 자기 목숨을 뭐 이제 끊는다거나 이런 일들까지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온실가스 부분인데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이때 좀 집중하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에너지 발전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 뭐 또는 뭐 산업체 안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식물 또는 뭐 어떤 자연과 연관되는 농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작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6% 정도는 농업 및 식품 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커피는 이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 탑 5, 그러니까 5위권 안에 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운송, 가공 모든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에 관계된 것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6%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은 네. 아마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탑 5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커피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한국은 사실 농업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탄소 중립 정책의 대부분이 산업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농업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소비는 너무 그렇죠. 우리 생활의 의식주에 바로 이제 그렇죠. 연관이 되는 무관하지 부분이잖아요. 않죠. 그렇습니다. 커피 생산 그렇기 지역은.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안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이게 바로 제가 탑 5다 말씀드린 그 근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Our World in Data라고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군 안에서 1위는 압도적으로 사실 소고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죠? 소고기가 탄소 배출이 많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1kg의 소고기를 드신다는 것은 99kg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소고기는 뭐 이 목초지 전환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분비물 네. 문제까지 굉장히 이제 큰 탄소 배출이 있고요. 뭐 이런 문제를 넘어가서 순서대로 보면 1위는 소고기, 2위는 다크 초콜릿, 카카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고기, 그리고 네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뭐 치즈 같은 부분들이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커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식품군을 제외하고 나면 초콜릿과 커피가 그냥 1, 2위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커피는 1kg의 커피를 생산하는데 29kg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다시 보면요. 커피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커피 생산을 위해서 뭐 주변에 이제 숲을 파괴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장 확대 이런 데서 오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토양 이용 변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 생산 나오는 과정. 것이 가장 크게 보이죠. 네, 10kg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 보통은 동물을 써서 짓는 농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 관련 부분은 없고 프로세싱이 바로 이 가공 과정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가공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일부 나오고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과정에서도 일부 나옵니다. 우리가 커피에서 뭐 이렇게 탄소가 많이 배출된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수입하는 거니까 운송에서 많이 나오겠지. 또는 이게 로스팅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그렇게 열을 가열하는 데서 많이 나오겠지라고 예상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 부분은 생각보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에서 오히려 거의 50% 가까이가 배출이 되고요.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또 다른 이제
복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배출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폐기입니다. 그래서 커피 음, 찌꺼기 로스라고 처리가 돼 있는 이 네,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또 같이 소비지에서 신경을 쓴다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29kg 안에서 생각보다 생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러면 생산지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탄소 커피를 여기서 전환하는 지금 부분을 프로세싱 알겠습니다. 네. 가공이라고 돼 있는 네. 게 지금 0.61kg 정도라는 건데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인가요? 맞습니다. 커피 전체 1kg 네. 소비할 때 이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싱 가공은 우리 그 커피숍에서 네. 볶잖아요. 네. 거기서 또 물 끓이고 네.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아, 그래. 커피에 있어서의 프로세싱 과정은 적게는 한 3가지, 뭐 많게는 더 여러 가지도 네. 들어가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커피 체리가 원두 커피 음료가 될 때까지의 가공이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네. 커피 체리의 껍질을 벗기는 거, 이걸 네. 말려서 생두 그린빈을 만드는 거, 그린빈을 로스티드 빈 원두로 만드는 거, 원두를 다시 커피 음료 커피로 네.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사이가 예. 그 가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네.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게 월등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막 많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통계 자료 평균의 오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어떤 가공 방식을 거치느냐, 뭐 얼마나 먼 생산지에서 오느냐, 뭐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수치와 다른 수치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산지에서 나오고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폐기물에 몰려 있다.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인식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폐기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기서 폐기는 뭘 말하는 거죠? 그 커피 내리고 난 그 커피 찌꺼기 네, 이런 네. 종류의 폐기를 맞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뭐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보통 뭐 친환경 실천한다고 일회용 컵 뭐 전환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종이컵으로 인한 전환은 사실 뭐 몇 그램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면 또 유의미하긴 하겠지만, 실제 커피 산업 안에서 우리가 탄소를 조정하고 신경을 쓴다고 했을 때는 예.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실 소비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실제 있기는 해요. 뭐 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퇴비화한다던가, 예.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다시 뭐 생산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건 이제 소비지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 커피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뭐 단순히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뭐 오랫동안 많이 시도가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좀 눈에 익은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어 왔었고요. 잘 알려져 있는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많이 이제 농산물 쪽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유기농, 그리고 커피 쪽에 있어서는 열대우림 동맹도 대표적인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공정무역, 그리고 탄소 중립 인증이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히 표로 이제 남겨놓긴 했지만, 기존에 이제 친환경에 어떤 부분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증이 각각 확인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근데 우리가 이 탄소를 이야기할 때는 유기농이나 열대우림 동맹, 공정무역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결과와 이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인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인증을 활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계점은 중립을 달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중립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의 탄소 저감, 저탄소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인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기관에서 이 인증을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비싼 인증이고, 그리고 네, 매우 그 스탠다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인증서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장에서 생산 과정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있고 네. 그런데 배출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흡수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흡수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나 보죠. 합니다. 네, 아, 지금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뭐 쉬운 방법으로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 남아 있는 플러스 부분을 그 탄소 배출권을 통해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대기업들 뭐 아. 예를 들어서 네스카페라든지 이렇게 예. 조금 자본력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뭐 어디인가에 예. 조림 사업을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상쇄 조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 좀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인증이 되는 순간부터 약간의 꼼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탄소 배출량이 많아도 그냥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만 있으면 상쇄를 하고 예. 탄소 중립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생산지에서는 사실 전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조림 사업도 말씀드렸는데 조림 사업을 생산지에서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 커피 농장이 좀 더 혼농임업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뭐 숲 조성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소득원이나 아니면 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한다면 생산지에서 예.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사실 식수를 하는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지역 예. 어딘가 제3 지역에 나무를 막 심고 우리 이만큼 나무 심었으니까 음. 우리 브랜드 하위에 이만큼 탄소 배출이 된 커피를 저기에서 이만큼 예. 나무 심었으니까 이거 그냥 퉁쳐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탄소 아, 중립이 많이 그러니까 이루어져요. 여기서 지금 탄소 네. 중립 인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있어요. 네,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뭐 있어요. 네,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니까 그 배출한 만큼을 어딘가에서 흡수를 시켜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탄소 중립이 되어서 인증서를 받는데 그걸 자기 사업 단위에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어디 나무를 심으면 혹은 나무 심는 데를 돈으로 내 가지고 도와주면 그만큼을 흡수한 것으로 쳐줘서 네, 그래서 인증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쉬운 방법이죠. 네,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업체 자체가 탄소 중립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제가 막 모든 곳이 다 그렇다고 매도를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한 곳들이 그런 사례들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생산지에서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탄소 중립 인증이 완벽한 솔루션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산자와 커피 회사의 입장에서 나누어서 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서 이제 제가 인증 소개를 해드렸는데 커피 생산자의 경우는 이 인증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인증을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소규모 생산자들은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 취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인증이 있건 없건 간에 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판로를 이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어떤 수입 수출의 막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한테 이제 헐값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헐값으로 판매하다 보면 친환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도 제값도 못 받는데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정보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게 또 결국에는 커피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커피들 같은 경우는 인증 비용이 결국에 다 이 가격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탄소 배출 정보에 확인이 딱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물론 기존 다른 커피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 좀 더 좋겠지라고 하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소비자로서는 이게 정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내지는 생산지를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데 있어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금 거죠. 여기서 네.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인증이라고 하셔서 이건 아마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인증 종류 네. 중에서 유기농, 친환경 이런 종류의 네네. 인증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생산지와의 어떤 소통이 많은 경우이다 보니 생산지에서 겪는 어려움들의 대부분이 인증이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좋아지나라는 생각으로 인증을 처음엔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예. 그걸 가지고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고 있는 저탄소 커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좀 이제 사전에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코스타리카 사례를 봤어요. 근데 코스타리카 사례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타리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법한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정부 하시는 거죠. 차원에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토의 한 25%를 국립공원으로 일단 지정을 했고요.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반발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 나 상업 개발하고 싶은데 묶여버리면 우리도 그린벨트 막 뭐 묵내 푸내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많은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어떤 보존 이게 지원금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다 국립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 중에 99%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주로 이제 풍력과 수력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이 다 전국의 그 전력 공급망에 이미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잘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맨 처음에 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나서 코스타리카가 우리나라도 뭐 이제 커피 수출이 많으니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커피를 한번 탄소를 줄여보는 형태로 해야겠다 예. 해서 그거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 나마 카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마라는 것이 이제 줄임말입니다.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해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완화 조치.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국가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뭐 산업에도 각각 적용이 됩니다. 근데 농업 부분 안에서 이 나마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코스타리카가 최초고요. 농업에서의 최초이면서 코스타리카가 커피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마 카페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 나마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농업과 커피를 선진적으로 적용하고 시도하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 커피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마라는 프로그램을 쌀, 바나나 다른 이렇게 확대를 하고 품목에까지 있습니다. 확대하는 거군요. 네네네. 커피가 비교적 가공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예. 아까 막 다크 초콜릿이 탄소 배출 많다고 얘기했는데 초콜릿은 가공 과정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뭐 할래도 뭔가 연구가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커피는 그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이제 커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마 카페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커피를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시설들을 다 이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효율이 좋은 것들로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걸 다 트래킹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전 국가를 다 예.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거를 보고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농민들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곳이나 북미에 시장 개척을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코스타리카 안에서 탄소 중립 인증까지 간 커피 생산자가 5군데밖에 없대요.
이렇게 했는데도요? 네, 이 코스타리카 안에 거의 한 1,300여 개의 커피 생산이 있는데 그중에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탄소 중립 인증을 말씀드리면서는 뭐 이 중립을 빨리 이루려면은 뭐 탄소 배출권 사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실제 진짜 그렇죠. 생산지 안에서 할 그 수 있는 생산 단위에서 그러니까 다른 맞습니다. 데다가 이제 뭐 나무 심는 어떤 보호 지역에다가 돈을 내 가지고 거기서 나무 심게 만들고 나는 나대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10년 동안 했고 국가에서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그 국가에 있는 농업 전문가들이 예. 각각의 커피 생산지에 맞는 이 커피 농장에는 커피 사이사이에 이 나무를 심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이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피 생산량이 뭐 예를 들어서 1톤이면 그 안에 우리가 커피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는 게 목표고 그럼 올해는 몇 그루를 심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 그 농장 자체가 굉장히 좀 조화로운 이제 숲처럼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네. 우리 다음 달에 할 저희 그 농단 진담 특집에서 다룰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기 이제 농업 생태학을 저희가 네. 주제로 하거든요. 근데 원래 커피 농장이 커피만 심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수원처럼 사과만 심겨져 있는 사과밭, 배만 심겨져 있는 포도만 심겨져 있는 그런 단작 시스템이 아니라 커피가 숲에 네.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중간 네. 정도의 나무가 있고 또 이제 커피는 사실 좀 키가 작은 나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고 그렇게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 그냥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우리가 TV나 어떤 그림에서 보았던 그런 농장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경우에 탄소 저장이 훨씬 더 그렇죠. 높은 거죠. 이제 그렇죠. 배출량도 그리고 줄어들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 생산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예. 생산지에서도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예를 들어 커피 나무 사이사이에 이제 뭐 견과류 나무를 심는다거나 다른 나무를 바나나 심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일종의 혼작.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커피가 수익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다른 과실수를 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소득도 보장이 되고 뭐 또는 이제 식량 자원들을 뭐 지키는 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생산지에는 이게 완화 조치가 될 수가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통합해서 봤을 때 소득이 더 높아요. 생산자에게 맞습니다. 소득이 네. 더 높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는 지금 이제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액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변하고 있는 이 기후에 대한 적응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답테이션. 그러니까 그렇게 혼잡하는 것이 미티게이션에도 답이 되지만 어답테이션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 기후에 대하여 적응력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병해충 저항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가뭄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 적응력 이런 것들을 네. 작물에게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왜 못하냐 하면은 기존의 유통 그다음에 생산 그 방식, 생산 기술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 자재 그리고 수확 후에 유통하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생산하는 곳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산업화된 농사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숲에서 수확하던 커피 농장의 숲을 전부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커피만 쫙 심어가지고 기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타리카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서는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여기 주요 활동에 있어서의 감춰진 굉장히 큰 이 시스템을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뭐냐면 리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했을 때 투자를 해주고 나무를 심으면 돈을 주고 해서 계속해서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코스타리카도 이거를 막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금들을 다 이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USAID라든지 뭐 GIZ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 국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금들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성과를 만드는 데까지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많은 부분에서 불가능하죠. 어렵고 가이드도 필요하고요. 그 예. 가이드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지원책도 많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커피 생산지에 적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계속적인 전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제 비즈니스 안에서 하고 있는 건 이 커피 탄소 추적기인데요. 기존에 이제 인증 시스템이 비용이 문제였잖아요. 정보가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저는 이제 현지 청년들에게 이 시스템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조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생산자들에게 해주고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운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합니다. 그 입력을 하면 이제 탄소 배출을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왔구나, 그래서 탄소가 얼마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 두었고요. 이제 네. 간단하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뭐 개간 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커피 농지를 얼마 늘렸는데 뭐 그때 옆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베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네. 쓰고 뭐 재배할 때 우리는 뭐 비료를 얼마 쳤어요. 가공할 때 뭐 우린 기계를 뭘 쓰는데 이거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돌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탄소 발생을 계산을 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 발생량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러면 소비자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소비자는 일종의 저는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네. 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웹페이지 안에 이런 게 그냥 구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저탄소 커피에는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는 QR코드는 거죠. 커피 그 뭐 포장지에 네, 맞습니다. 적히겠네요. 인쇄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산지마다 이걸 지금 계속 훈련하고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생산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제가 앞에서 이 코스타리카에서 공부했던 뭐 설비를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속 가능 우리가 소위 이제 갭 이런 거 있잖아요. 토양에 예. 좋은 활동.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탄소 배출을 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생산자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계속 줄이는 활동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지 네트워크가 많은 편이어서 현지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걸 계속 확대를 하는 게 저희한테는 목적이에요. 아직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미하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제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앞서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실제 이제 저한테도 모델이 되는 이 코스타리카 사례 그러니까 지금 이미 탄소 중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 선진 사례를 어떻게 하면 소규모 생산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정부가 도와주니까. 네. 예. 그런데도 아직 거기에 응하는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5군데 정도?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국가에서 굉장히 또 리워드를 적극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1,300개가 거의 다 특히 이제 큰 데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바꾸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했는데도 이 마지막 단계 중립까지 간 데는 5개밖에 없다. 중립까지 간 곳이 네네네. 이제 5개. 나머지는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중립은 아니지만 저탄소 상태인 거죠. 네. 어쨌든 계속 그 방향으로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코스타리카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부럽네요. 근데 어쨌든 이 코스타리카의 이 내용들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시니까 그쪽에도 전파를 하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산한 커피인지를 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탄소 배출을 저감한 커피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 이왕 먹을 거라면 네. 사실 그조차도 줄이는 게 좋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사실 커피 자체가 네. 커피 자체가 탄소 배출이 많은 식품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능하면 커피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기는 네.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영국에선가 커피 나무 재배가 뭐 성공해가지고 뭐 그걸로 커피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예.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제로인 커피 막 이런 식의 기사가 음, 났더라고요. 음, 근데 음. 그걸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해서 마시면 뭐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제로인 그거는 커피이겠죠. 줄어들겠지만 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 운송이 어차피 생산 그렇게 크지가 과정에서 월등히 않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 커피는 또 진짜 질소 비료를 많이 치는 작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유기 비료로 전환해서 충분한 생산량을 내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다른 과실수들도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짧게는 3년 정도는 키워야 적어도 3년은 키워야 이제 열매가 나기 때문에 생산자 분들도 그냥 돈 벌려고 막 커피 심어서 내년부터 이제 돈을 벌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충분히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아무 커피가 아니라 아무 커피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준을 가지고 커피를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산 유기농- 과정에 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생산 과정은 깜깜이 상태에서 그냥 그 뭐 맛이나 뭐 이런 종류의 품질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생산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소비자들이 관심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네. 유통업자에게 물어봐야 되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 한계는 있지만 사실 네. 없는 커피보다는 있는 커피가 그렇죠. 낫습니다. 그렇겠죠. 네, 훨씬 네. 낫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커피 자체를 훨씬 더 많이 유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료를 치고 예.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더 많은 기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정한 수준의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려면 일단 사실 커피를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같이 좀 의식적으로 맞아요. 네, 시도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맞습니다. 대표님 그 네. 광고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커피 좀 그만 드세요. 네, 커피 좀 줄여요. 커피 장사하는데 거기다가 커피 좀 그만 드세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근데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이렇게 적정히 먹는 거는 괜찮죠. 근데 사실 커피 소비량 너무 많고 하루에 네. 몇 잔씩 이렇게 드시면서 그러면서 탄소 커피 먹자.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뀐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내가 막 하루에 커피를 막 3-4잔씩 마시면서 그래도 나는 뭐 이제 저탄소 커피 마셔. 이건 사실 커피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3-4잔 마시던 사람이면 그러니까 한두 잔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주 가끔 마시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실 생산지에는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막 뭐 소고기가 탄소 배출 많다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비건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것들은 많이 쓰면서 막 뭐 이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뭐 저 인증 있는 거 하자 보다는요.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은 많이 쓰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가급적 조금만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선 선행하고 그 다음 수준에 사실 그 정도의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런 거 따지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내가 하루 3-4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그럼 좀 더 가치 있고 좋은 커피 찾고 싶잖아요. 한 잔에 2,000원 하는 커피를 4잔 마실 바에야 한 잔에 그냥 4,000원 하더라도 더 내가 마음 편한 커피 마시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탄소 커피가 꽤 비싼가 보죠. 지금 인증 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저탄소 커피는 아직 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탄소 배출량 보면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통 과정, 그 프로세싱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가공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로컬 푸드가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 매우 그렇습니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푸드 이게 꼭 커피가 이렇게 돼서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이 저렇게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배출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컬푸드 맞습니다.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이게 그 평균의 오류다, 평균의 예, 맹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피가 많이 나오는 곳은 브라질입니다. 네, 그리고 음, 이제 그 다음이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대농장 수준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기계식 농법 그리고 음, 이제 비료를 많이 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게 팜에서 많이 나오는 아, 이유는 다 거기서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똑같은 거를 똑같은 수준의 투입을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넣으면요. 아, 팜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거기 예, 기계를 거의 안 쓰거든요. 예. 대신에 트랜스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아, 이제 오히려 운송거리가 기니까 그렇겠군요. 평균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겠군요. 그냥 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생각보다 사실 생산지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예,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다고 트랜스포트가 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리테일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실 우리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저는 커피도 커피인데 어, 우리 우리 농업 우리가 이제 커피 주산지는 아니니까요. 벼농사, 뭐 밭농사, 과수농사 이런 농사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추진하시는 이 저탄소 생산 및 가공 유통 방식에 대하여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사실 그 우리 정부도 도와줘야 되지만 소비자들께서 관심 있게 이것을 지켜보고 또 물어보고 또 이것을 추구하셔야 그래야 사실은 정부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타리카의 그 정부가 추진했던 사례도 중요하고 또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커피라는 하나의 작목에 대해서 어떻게든 탄소를 줄여보고자 노력하시는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작목들에도 적용이 되어서 각 작목들마다 벼농사 사실 약간 공격도 받아요. 네. 우리나라 벼농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메탄가스 좀 배출한다고 말이죠. 메탄가스 사실 천연 습지에서도 배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 논농사에서 그거 배출한다라고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전 세계에 있는 습지, 천연 습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네. 노는 우리의 문화고 전통이고 앞으로도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있을 그 강수의 어떤 관리 이런 데 있어서 노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그 메탄 배출 이것만 가지고 논농사가 사실 좀 공격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징에 맞게 대표님 말씀처럼 그 국가의 특징에 맞게 그 장목의 특징에 맞게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좀 아쉽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탄소 중립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탄소 중립은 정권마다 바뀌면 안 되고 이게 또 유행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제가 화면 전환 좀 하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화면 전환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밑에 그 기후시계 보이실 텐데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더 높아질 때까지 6년하고 10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볼 때 저게 102일이었어요. 그 사이에 101일로 줄었네요, 벌써. 자, 우리가 액션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역사상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생활 환경을 맞이할 겁니다. 그거는 그 막 지구가 불덩이에 휩싸이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겪는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 경제와 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되고 더 많은 불평등 또 더 많은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자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탄소 커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커피 하나의 작물에 대해서 보았지만 우리 모든 농업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뭐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말씀해주셨던 네. 맥락에서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은 했지만 대부분의 그 영역을 다 산업에 많이 치우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는 농업에서 그렇게 뭐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도 적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하는 계획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기고 갈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 적용을 해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막 뭐 커피까지 저탄소를 해야 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커피도 하셔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계속해서 막 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냥 뭐 큰 거 몇 개 건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다가는요 예. 못 합니다.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식적으로 바꾸고 실천을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더 무겁게 해야죠. 예. 정부와 기업이 더 무겁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먹거리는 내가 그냥 먹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생존의 문제이고 그렇죠. 이것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비록 지금 개발도상국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가 좀 더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자연의 문제, 우리 농업의 문제 다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이시도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도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또 같이 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탄소 커피, 저탄소 커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키자미 테이블의 엄소희 대표님 모시고 커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른 모든 작물, 모든 농업 분야에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농담진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